전개 부분 시작할게요. 마을에서 젊은 축에두는 다 45살의 황영석, 어머, 45이 젊은 나이래. 농촌 고령화되어 있구나.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변소, 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며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언제? 마을 회관에서 분뇨를 푸면서. 만그 이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세상, 지금까지 어떻게 황만근 씨한테 일 시켜먹고 있었네. 황만근이 그동안 달을 기피하는 굳은 일을 해오고 있었죠.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에 열이가 싸서 나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기 곡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참 모르겠구만.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었을 일이다. 황만근 역시 굳은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죠. 늘 그렇듯 벙글벙글 웃으면서. 황만근 씨 겸손하고 성실하고 낙천적이었었지. 망그이가 있었으면 저 그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그이가 도대체 어이갔노. 마을 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후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만근씨, 공평한 성격. 황영석처럼 지가 펐다고 바로 지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 않았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 만근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있었죠. 만근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었다. 공평무사,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음.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고 분쟁은 종식이 되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공평무사한 자연의 법칙을 알고 있었다. 또 물어보나 마나 명약관화한. 불을 보는 것처럼 뻔하다. 황만근을 들면다. 야, 망그이도 알기래.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만근가를 자신도 모르게 부르고 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었다. 살펴볼게요. 황만근 씨의 부재를 일단 누가 알았지? 황영석 씨 알았죠. 똥 푸면서. 그 다음 여씨 노인도 알게 되었죠. 분뇨를 가져다 주지 않고. 아이들도 알게 되었지. 누가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 줄 사람이 없어. 황만근이가 이야기하면 딱 떨어지게 얘기해 주거든. 공평무사하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이제 슬금슬금 내용이 나오죠. 만근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황만근의 실종에 대해 이장과 황영석의 태도. 황만근이 집에 안 들어온 것보다 지네 집 소가 더 중요해. 황만근이 어디를 가든지 오든지 자기 알 바가 아니다 라는 태도를 보여. 황영석 씨, 똥을 퍼내는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황만근과 달리 분뇨를 마을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고 바로 지 밭에 가져다가 뿌리는 이기심이죠. 황만근의 실종에 무관심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따지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역시 이러면 이럴수록 이런 놈들이 있을수록 황만근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인물 유형이 명확히 나오죠. 그래서 만근 씨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이고 평균 이하이기는 하고 전통 사회의 인물 유형입니다. 반면에 마을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타산적, 계산적이고 평균적인 인물이고 자본주의 사회의 인물 유형입니다. 이 소설은 황만근을 긍정하고 마을 사람들을 부정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이런 거죠. 마을 회관의 분뇨를 퍼내는 일과 관련하여 황만근과 황영석이 됨됨이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시다. 황만근 공정하면서도 약자를 배려하고요. 황영석이는 자신의 이익만 우선으로 하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도시적인 인물, 자본주의적 인물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만근가는 황만근 노래, 황만근의 사연을 담은 짧은 가사의 노래다. 동요 같은 거지. 이 노래에 따르면 황만근은 이름이 만근산에서 유래했고 어렸을 때 잘 넘어졌고 혀가 짧아 발음이 불분명했고 황만근의 가족은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 황만근의 어머니는 황만근이 뱃속에 있을 때 전쟁으로 남편을 여의고 8달 만에 황만근을 낳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사, 집안일을 돌볼 줄을 몰라. 황만근은 우연히 물에 빠져 죽으려던 여자를 구해주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만근은 만근이에게 경운기를 사주고 같이 산 지 7달 만에 아들 낳은 다음에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이 경운기를 고장났지만 어떻게든 쓰고 하려고 그러는가 보죠. 전개 두 번째 확인하자.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소는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생선 반찬이죠. 밥을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입맛 되게 까다롭네요. 한 끼에 2번 상을 차리는 일은 예사였다. 왜? 얼마나 귀찮은데 이거.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 본인은 상의 없이 먹었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기 먹으려고? 아니요, 어머니하고 아들 먹이려고.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 메기, 미꾸라지, 메뚜기, 방아깨비라도 집에 꿰어서 돌아왔었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 소나 개, 돼지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정육점 아저씨, 도살장 아저씨들. 업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따지면 황만근이 없었으면 이 마을에선 고기를 못 먹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다. 그런 일을 다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세상에 요리하는데 엄청 익숙한가 봐요. 이 꼴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손가락을 대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나서 남녀노소 만나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너무 맛이 있어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가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를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을 알았다.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렸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지.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염습과 시신을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산역, 시체 묻고 묘를 만드는 것,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굳은 일 혼자 다 해.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런 그에게 일을 맡겼다. 나쁜 놈 새끼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찢고 벽돌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 이것만 했나? 마을길, 풀닦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암튼 이 마을에서 하기 싫고 힘든 일은 전부 다 만근씩 시켜먹고 있었네. 이것도 자기네 땅에, 논에 제초 작업하는 거 아니냐? 왼쪽 위로 올려보죠. 억구풀이 됐고 밑에 황만근이 음식을 잘 만드는 이유는 식성이 까다롭고
고기 좋아하는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오랫동안 자주 음식을 만들어 왔다. 조미료 쓰지 않았다. 다음 페이지.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 치는 돼지에게 떼떼 옷 입히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그러한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황만근 씨가 다 했습니다. 동네 일, 남의 일, 굳은 일은 언제나 그가 있었다. 이타적이죠. 그런 일에 대하여 대가는 없거나 나쁜 새끼들. 반값이거나 다른 사람 농사 일할 때 제값이면 경운기와 함께 하는 경우 공치사가 따랐다. 칭찬을 해줘. 그냥 입만 털고 있는 거야. 반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 도해제, 읍내 같은 데 갔으면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아무리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나쁜 새끼들. 황만근의 수고를 고마워하지 않고 거꾸로 합리화해. 너무 열받지 않니? 읽으면 읽을수록 열받는다 그랬죠?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게 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응? 황만근은 황재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벙글거렸다. 아우 속 터져.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추듯이 흥겹게. 타인에 대한 원망이나 의심 없이 천진난만한 성격이죠. 정말 이용만 당하고 있어. 이 사람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야. 잘해주면은 잘해줘야 되는데.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정리도 참 잘하네.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정성스럽게.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잘 알아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경운기 얘기 나오죠?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뒤에 그 달려있는 그 트럭 짐 싣는 부분,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었다. 성격 어때요? 이러한 연장도 잘 관리를 하고 경운기도 잘 관리하는 걸로 봐서 주변 사물도 가족처럼 돌보는 황만근의 정성스럽고 살뜰한 성품. 사다 써. 이런 게 아니야. 만근 씨는 그런 게 없어. 아, 그런데 만근 씨에게도 단점이 하나 있어. 술을 좋아했는데 그러한 까닭에 자주 취하게 마실 수는 없었다. 가난한 까닭에 어쩌다 동네에 애사, 경사, 슬픈 일, 좋은 일 있을 때 공짜로 술을 마실 기회가 되면 반드시 고꾸라지게 마셨다. 고꾸라진 그를 떼매어 집에 데려다 뉘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몰인정하고 야박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은 몸에서 풍기는 야릇하고 기이한 냄새가 남의 옷이나 몸에 배면 솥에 넣고 삶아도 쉽게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술 좋아하고 잘 씻지 않는 거 뭐 그 정도만 단점인 거지. 아무도 못하는 경운기를 혼자서 수리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엔진 부분은 고쳐서 쓴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오죠. 황재석의 말이 타당합니까? 완전 개소리죠. 황만근에게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고맙게 여기라고 하지만 정작 동네 사람들은 뭐 보살펴 줘? 도움 줘? 아니잖아. 바보 취급하지. 부당한 대우하죠. 돈도 제대로 일 시키고 돈도 제대로 안 시키고 지들이 하기 싫은 일, 굳은 일을 만근에게 시켜왔었죠. 그래서 저놈이 착한 놈인지 아닌지는 내가 무조건 잘해주고 하는 태도를 봐야 돼. 황만근의 경운기, 저수지에서 구해주고 잠시 함께 산 여자가 들여놓은 것, 초기 모델, 고물 중에 고물이다. 이 경운기 타고 가다가 돌아오지 못했죠? 농민권기대회 다녀오는 길에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근히 업어다 주면 옷에서 냄새 밴다고 떠매기를 싫어했다. 마당이나 길섭을 가리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잤다. 어우야. 겨울에 애경사가 생기면 길에서 얼어 죽을지 몰라서 아예 그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어김없이 그런 자리에 나타나 탄압과 만류를 무릅쓰고 반드시 고꾸라지게 술을 마셨고 역시 취해서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포금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황만군의 아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겨울이 되면 취한 아버지 부축하고 아유 그래도 자식밖에 없네. 집에 데려오는 게 일이 되었다. 얼마나 그런 일이 잦아 단련이 되었는지 중학생이 되자 벌써 아버지를 업을 정도였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이런 표현 너무 웃기잖아. 발로 차며 올 수도 있게 되었다. 아주 쉽게 아버지 데리러 왔습니다. 이런 거지. 민 씨는 어느 겨울날 실리 2대의 환갑잔치에 갔다가 얻어마신 낮술에 취해 일찍 집에 돌아왔다.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니 어느새 밤의 어스름이 장년의 머리에 내린 서리처럼 서렵게 내려와 있었다. 느닷없이 찾아든 정안에 힘이 빠진 민 씨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벽 하나가 소리에 두고 맞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민 씨는 무심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느닷없이 찾아온 정한. 집 나간, 자기 버리고 도망간 건지 떠나간 건지 옛날 자기 아내를 생각하는 거였었지.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정말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 아버지야, 엄마, 퍼뜩 있나라니? 변성기에 들어선 소년의 목소리였다. 이 새끼가 아버지한테 이마가 뭐야 그냥 두드려 패버릴까 보다. 좀에만 더 앉아있자. 내 네 엄마를 꿈에서 보다 말았다 않카나. 순정파야. 그것은 40을 넘긴 사내의 어리광 같았다. 너는 어째 맨날 술을 처먹고 내 속을 썩이나. 너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는 못하겠고 인생도 싫고 고마 밥맛이 없다. 아버지를 수치스러워하는 사춘기의 아들인데 말을 이렇게도 하면 안 되지. 아이쿠 우리 아들 내 잘못했다. 한 번만 봐주라. 네가 자꾸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네 아들도 너를 무시하는 거라 이가. 제발 체면 좀 지키라. 시험만 어리니까 내가 창피해 줄 거다. 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체면이 뭐가 문제라. 사람이 지 손으로 일하고 지 손으로 농사 지어서 지 입에 밥 들어가면 그만이지. 남 쳐다볼 게 뭐 있네. 남들 눈치 볼 것 없이 자기 일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황만근의 성실하고 울고 든생이다. 그래서 농민궐기 대회의 주된 테마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농민들의 부채를 탕감해달라. 그 부채는 뭐였냐면 농기계 있지, 기계, 막 트랙터 이런 것들 산다고 돈 빌렸었는데 그걸 못 갚게 된 거지. 근데 만근 씨는 그거 농기계 산다고 돈을 빌리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만근 씨 갈 이유가 없어. 아이고, 근데 왜 자꾸 눈이 감길까? 니 자꾸 이카마 할매한테 일러준다. 할매 부를까? 어? 하늘이 내려준 효자인데 엄마 부른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제가 고마 크게 잘못했습니다. 아들님요. 일날게요. 제발 어머니만 부르지 마이소. 효자라서 그래.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리고 벽에 쿵쿵하고 머리를 부딪는 소리가 나더니 부자가 2인 3강으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민 씨는 그때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던 터라 그 부자가 3강 오륜을 모르는 별종인가? 그렇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니라고 너라고 어른 취급 안 해주고 반말하고 이런 걸 보니까 저 뭐야 저 나쁜 새끼 저거. 도깨비가 장난을 하는 건가 하면서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뒤 어쩌다 민 씨가 소년과 만나게 되었을 때 민 씨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소년전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그냥 수줍고 평범한 시골 중학생 뿐이었었다. 왼쪽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됐고, 황만근 부자가 나누는 대화의 특징.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아들이 언짢은 기분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다. 상하 관계가 전복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허물이 없다. 황만근 술 엄청 마시지. 천성적으로 술 좋아해. 민씨가 그를 추후에 평가할 때 막걸리가 황씨의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대요. 황만근의 부자의 대화,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만큼 친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의도로 쓴 거겠지. 그래도 말을 조금만 살살하지 이 새끼. 다음 페이지. 하여튼 민씨는 그 일 이후로 그 부자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황만근의 주량은 실로 컸다. 경운기 짐칸에 늘 한 말짜리 한 18리터 정도 술통을 끈으로 묶어서 싣고 다녔다. 어머니와 아들의 끼니를 지극정성으로 해다 바치는 것처럼 술통에는 늘 술을 채워두었다. 밥 먹기 전에 지름이 자신의 얼굴만한 양은 그릇에 막걸리를 한 양푼 부어서 밥 마시고 밥 먹고 나서 나머지도 소리도 맛있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다. 들리를 나가는 날이면 점심으로 라면 하나 가지고 나갔지. 봉지 뜯기 전에 막걸리 반 양푼, 봉지 뜯어서 물 붓고 흔든 생라면 삼키다시피 다시 반 양푼, 저녁 때에는 식구들이 밥 먹는 동안 마루에 앉아서 한 양푼, 그것이 그의 저녁이었다. 어머니와 아들의 밥상은 차려다 주면서 아까도 앞에 있었지. 자기는 상도 없이 밥 먹었어. 황만근 챙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너무 슬프다. 식구들이 밥상을 물리면 설거지하고 난 뒤에 동네 남정네들이 어디서 술판을 벌이는지 마을 회관을 비롯해 동네를 돌면서 커다란 코와 귀로 주의 깊게 살피다가 술이 유일한 관심사야. 그런 자리를 발견하면 그의 주량이 고꾸라질 때까지 무량이 되는 것이었다. 얼마나 마시는지 잔수를 셀 수도 없어. 그런데 다음날 새벽이면 그는 부엌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어김없이 방으로 들여보내는 거였고 대단한데? 술 먹고 완전 꽐라됐는데 다음날 또 제 시간에 일어나. 자신은 마루에 앉아 또 막걸리 반양푼의 식사. 그리고 반양푼 순서를 이어나가는 것이었다. 술 엄청 먹어. 오른쪽 위로 잠깐 올라와서 볼게요.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더러워서 안 씻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보지 않아 씻거나 옷을 차려 입지 않죠. 포금하고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요.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선 밥상 2개 차리면서 정작 자신은 밥상이 없어. 들리를 하는 날의 점심은 생라면과 막걸리뿐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남은 잘 보살피면서 본인을 살피지 않는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을까? 할머니요. 중학교 친구? 뭐? 됐어.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에서 전개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됐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다 끊어서 올라가니까 나머지 것들, 앞에 것들 확인하시고 필기하시고 옆에 있는 꼽사리 문제 풀고 나중에 이야기할 거지만 뒤에 나와 있는 소단어 문제까지 같이 풀어놓으셔야 합니다.